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2나노 청사진 공개 파운드리 1위 향의 진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나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죠. 오는 2025년 파운드리 3대장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지금 원래 2대장이었는데 인텔이 들어오면서 3대장이 됐는데 3대장인 삼성, TSMC, 인텔 등이 2나노 공정에 모두 다 돌입하는 시기가 바로 2025년입니다. 인텔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해서 2024년 내년 초반에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2025년에 전부 다 들어오게 될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를 기점으로 2나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2023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2나노 공정 양산 계획을 발표하고 5년 내에 TSMC를 꺾고 파운드리 1위를 목표로 도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4나노, 5나노 완전히 망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고 3나노도 지금 TSMC보다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나노가 나오는 이 시점에 시작으로 해서 지금 5년 후면 2027년 지금 2028년에 1위를 달성하겠다라는 가장 큰 목표가 뭐냐? 바로 그것은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이용한 것이죠. 특히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에 가장 먼저 진입한 삼성전자가 기술력으로 이 공정을 평정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것이죠. 여기에 정부도 용인에 들어설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빠른 지원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하면서 이제 민관이 한꺼번에 힘을 쏟아서 파운드리를 완전히 키우겠다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삼성전자 2나노 청사진 공개 파운드리 1위 향의 진격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미국에서 2023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2나노 양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에는 모바일용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적용하는 게 모바일용이에요. 부피가 좀 작기도 하고 이것에 대한 또 첨단 기술이 더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용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쫙쫙쫙쫙 나가게 되는 거죠. 2나노 공정인 SF2 양산을 먼저 마치고 이후에 고성능 컴퓨팅 HPC용 공정과 차량용 공정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보세요. 크기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걸로 가요. 모바일용이 가장 작죠. 그 다음에 고성능 컴퓨팅, 차량용 반도체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죠. 2나노 공정인 SF2 공정은 3나노 공정인 SF3 공정보다 성능 측면에서는 12%, 전력 효율 측면에서는 25% 향상이 되고, 그리고 이 공정이 더 미세하기 때문에 반도체 크기는 5%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 응용처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러면 처음으로 발표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분별로 고객사가 이미 확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대로 그리고 이미 지금 이 공정에 들어오기로 약속한 업체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응용처를 공개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향후 몇 년간 응용처별 고객사를 확보해 둔 것으로 분석한다라고 언급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내용은 2025년에 격화될 2나노 전쟁입니다. 파운드리 업계는 지금 2025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정확히 말하면 2022년부터 3나노 양산에 삼성전자와 TSMC가 들어갔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와 TSMC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TSMC는 아직까지 3나노 공정을 통한 양산을 했다고는 얘기하지만
많은 물량의 주문은 지금 겨우 애플만 받고 이게 하반기에 나올 아이폰 15에 적용될 예정이죠. 그리고 2025년이 되면 2나노 공정이 이제 완벽하게 3파전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삼성과 TSMC 같은 경우는 2025년, 인텔은 2024년에 이 공정에 들어오기로 한 만큼 2025년이라는 것은 삼성, TSMC, 인텔 모두에게 2나노 공정에 진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성과 TSMC는 2025년에, 인텔은 2024년 상반기에 2나노급인 20옹스트롱, 여기서 옹스트롱은 0.1나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곱하기 0.1을 하면 돼요. 20옹스트롱은 2나노, 18옹스트롱은 1.8나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8나노급인 18옹스트롱 공정 계획을 내놨습니다.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GAA, Gate All Around입니다. 삼성전자, TSMC, 인텔 모두 2나노급에서는 GAA 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업계에서도 이것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GAA 공정을 이용해서 안정된 수율을 만들어낼 것인지, 여기에 이 2나노 공정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GAA란 반도체 트랜지스터 채널 4개의 면을 게이트가 둘러싸는 방식으로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로 전력 효율과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도 있겠죠. 그만큼 노출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공정 자체의 난이도가 극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내놓는 무기도 바로 GAA.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세 가지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첫 번째 수율, 두 번째 지금 공정의 안정화, 세 번째는 IP, 이렇게 보고 있는데, 후공정하고 IP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후공정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그리고 IP는 계속적으로 IP를 늘려오고 있고 ARM과 지금 협력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GAA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3나노에서 핀팩 공정을 적용하지 않고 GAA 공정을 이용한 양산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물론 수율은 낮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3나노에서의 GAA 공정 적용은 일종의 도박수였습니다. 4,5나노 수율도 낮은 상황에서 3나노에서 업계 최초로 GAA 공정을 적용했기 때문이죠. 이런 전략은 7나노에서의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도박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성은 7나노에서 업계 최초로 EUV 노광 공정을 적용했으나 7나노 양산 시점은 TSMC보다 늦어 7나노 시장을 TSMC에게 완전히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3나노 양산 자체를 TSMC보다 먼저 했다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GAA를 가장 먼저 적용했기 때문에 수율이 극악이었다는 것도 동일하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7나노 양산을 DUV, 말하자면 불아르곤 인몰전 방식을 이용해 양산을 했던 TSMC는 빠르게 EUV 노광 공정을 적용해 EUV를 이용한 7나노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도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3나노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의 전략이 달랐습니다. TSMC는 7나노와 같은 정책을 3나노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GAA의 적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술적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핀팩 공정을 이용한 3나노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GAA를 이용한 3나노를 진입하지도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3나노에서도 기술적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헤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나노입니다. 핀백 공정의 한계가 3나노이기 때문에 2나노에서는 GAA 공정을 무조건 조건 없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GAA 공정을 먼저 진입한 삼성전자가 기술적 우위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GAA 2단계 공정이 적용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지금 2나노에서도 GAA를 적용하고 이미 진일보된 GAA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지금 좋은 토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러한 이유로 GAA 공정을 적용한 2나노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IP 확보, 후공정에 대한 기술 확보에도 힘을 쓰고 있는 것이 2나노부터 TSMC를 밀어붙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조금 많이 뒤쳐져 있던 그런 분위기도 2나노부터는 확실히 이러한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본을 투자해서 이것에 대한 파이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거죠. 또 IP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분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GAA 공정에서 자신감을 보이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GAA 공정에 2, 3나노 기반으로 AI 반도체 등 고성능, 고부가 반도체 수요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3나노의 2단계 세컨 버전의 양산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수율 자체도 조금 올라가고 기술적으로도 좀 더 완성된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6월 GAA 공정을 사용한 3나노 공정 양산을 업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지난 5월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이 카이스트 공연에서 삼성전자는 TSMC보다 4나노 기술력은 2년, 3나노 기술력은 1년 뒤처졌다. 그렇지만 2나노는 우리가 앞설 수 있다라고 하면서 5년 내로 TSMC를 따라잡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파운드리 포럼 기조연설을 맡은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삼성전자는 AI 반도체를 가장 최적화된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계속 혁신해 나가며 인공지능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죠.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3나노 이하의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2022년 85억 5천만 달러 약 11조 원에서 2026년까지 연평균 60% 성장해 그 해에는 381억 8천만 달러 약 50조 원대로 지금 3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에는 3나노 이하 파운드리 공정 비율이 전체 파운드리 매출에서 20% 이상 차지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죠. 이는 GAA 공정을 빠르게 도입했던 삼성전자에게 큰 이득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러한 속도전을 펼치면서 정부도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들이 용인에 들어설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공사기간을 2년가량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특성상 속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난 3월 정부는 용인시 남사읍에 710만 제곱미터 215만 평에 300조 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착공 목표 시기는 2026년 말이었죠. 정부는 착공 이후에 7년가량 소요되는 부지 조성 공사 사업 기간을 5년, 그래서 2년 정도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조기 완성을 위해 그린벨트와 농지 등 입지 규제 사전 협의와 앱이 타당성 조사 신속 통과 등을 추진키로 했죠. 또 산업부, 환경부와 손잡고 반도체 산업 핵심 인프라인 전력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경기도를 통해 시공구 협력을 끌어낸다라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가동을 위해서는 2030년 말까지 0.4기가와트의 전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5개의 생산 라인에 가동하는 2042년에는 7기가와트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고, 산업용수도 2030년 말 가동을 위해서는 매일 30만 톤을 시작으로 해서 2042년까지 매일 65만 톤 이상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의 재활용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죠.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 및 경제 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급부상했다라고 하면서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원팀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나노부터 GAA를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매를 먼저 맞는다고 매를 맞는 심정으로 3나노부터 이것을 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기술적인 난제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기술력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수율도 핀팩 공정을 이용하려 하는 TSMC보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내년부터 들어가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EUV 노광 장비에 EUV 펠리클이 적용이 되고, 이러면 수율이 또 조금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GAA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이 훨씬 편하게 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먼 미래를 위해서 먼저 매를 맞는 심정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했는데, 이전에 7나노에서 많이 실패를 겪었죠. 그리고 4나노, 5나노에서도 지금 현재 수율이 많이 잡히지 않았고 문제가 됐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2나노급에서는 이제 반등의 분위기가 보인다 라고 지금 삼성전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고 이 상황을 기대하면서 삼성전자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